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한 2, 3분, 3, 4분 나레이션 좀 하고요. SBS 뉴스 브리핑에서 이준석의 풀 센텐스를 갖다가 녹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뒤에 영상으로 붙일 텐데요. 이준석이가 신문에 다 났어요. 지금 현재 이걸 찍는 시간이 2002, 밤 9시니까요. 13일. 다 정리가 됐어요. 이준석의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고, 제가 이준석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도, 잘못된 거 있으면 고고TV에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현재까지 한 24시간까지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신문에서는 이준석의 리더십이 시름대에 올랐다. 이준석의 리스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고, 근데 이게 발작적인 형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윤희숙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윤희숙이.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윤희숙의 위험성을 갖다 경고를 했어요. 윤희숙은 정치적이나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특히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경제학자로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고 5분 연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고,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기본실리제를 두드려 패고 있는데 그까지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윤희숙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애기예요. 애기.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극우 태극기 부대로 돌아섰다 하는 건데요. 고성국의 포차를 가서 두 번이나 낄낄거리고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할 적에 제가 윤희숙의 사무실까지 전화해서 아주 맹폭을 했어요. 그런데 출연하지 말라고. 앞으로 정상적인 합리적인 보수로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런데 출연하면 안 된다. 이준석이 말이 100% 맞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당내에서 안정화를 취해가자. 저걸 언제 무너뜨리나 하는 것을 호시탐탐 노린 게 이준석이가 강적이죠. 김종인과 이준석이 최고의 강적입니다. 누구한테? 민주당 애들한테. 또 누구한테? 극우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한테. 그 둘을 무너뜨려야지만이 민주당은 승리를 할 수 있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이 윤희숙의 발작적인 형태로 이준석이 제왕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준석이 독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한테 배반이다, 배신이다, 대선의 비전을 갖다가 배반하고 배신했다고 하는데 시잘데없는 쓰레기 발언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민주당 쪽에서는 국힘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거 봐라. 너희가 이준석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귤이었는데 100분 만에 탱자가 돼버렸다 하는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 주범이 윤희숙입니다. 윤희숙의 정치 생명은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을 지키는 한에 있은 윤희숙을 끝내야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요번에 보였죠. 그러니까 하태경이 한 말로 윤희숙은 자해 행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가 뭐 대통령 예선에 국힘에서 출마해서 자위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고성국이라든가 가세현이라든가 몇몇 조갑제라든가 또는 이런 우파 유튜버들이 딸같이 덤벼들어서 이준석이 실수를 했다, 악수를 뒀다, 민주당이 다 말렸다, 조롱을 해야 되게 되죠. 이준석은 말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힘 내부에서 이준석을 갖다 흔들고, 그죠? 꼰대들이, 그 꼰대도 아니야, 진짜. 내가 볼 적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에요. 꼰대는, 고고TV도 꼰대입니다. 꼰대는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협상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국힘 내부가 아주 심각한, 내홍에 빠져요. 근데 이준석은 잡아나갈 것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린 여기서 명심할 것이, 이준석을 지켜야지만이 우리는 대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준석이 국힘에서 대표직을 그만두는 순간 국힘은 폭망각에 들어갑니다. 대선은 망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영상을 쭉 올렸으니까요. 한 7, 8분 되린 끝까지 보세요. 이준석의 말이 하나로 틀린 게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아주 싼 것이야. 윤희숙이 이게 보니까 지금.
우파 유튜버 좀 돌아다니더니 지가 뭔가 된 줄 알고 말이야. 아주 싼 것이야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짬이 나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침 시간이 예. 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님 일단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제 굳이 대변인들을 통해서 발표하실 이유가 있었나? 두 대표가 직접 설명했으면은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요? 어제는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호스트가 이제 송영길 대표 측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호스트 측에서 어떤 기자회견 양식이라는 것들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는 대변인단이 그 스피커폰으로 전달받아서 발표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례적이었던 게 저희 당내 이제 행사였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제가 말하고 나서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구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형식이 있어가지고 뭐 민주당이 주최한 호스트가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준용했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라고 어제 브리핑이 나오자마자 기사가 나온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두 대표가 얘기하고 합의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목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 저희가 합의 문구를 이제 송영길 대표와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다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 기억에 3번 항목이었나 그랬는데 그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행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부 안보다 확대한다가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80%에서 전국민 지급 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선 두 가지가 좀 쌍무적인 관계에 있는 내용이라 좀 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면은 50%에서 110% 방식을 전환하는 것에서 양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쌍무적인 조항이고, 앞에 우선 선결 과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큰 무리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봤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대표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반응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민주당은 100분 만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했다. 이준석 대표의 새 정치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하고 싶겠지만은 그 어제 이제 발표에 보면은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봐도 이 사안은 대표 간의 어쨌든 가이드라인이고 가가지고 그 당내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지금 협상 안대로라면은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쌍무적인 그런 관계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해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뒤에 우리가 양해했던 그 대국민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양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장 어제 송영길 대표랑 저랑 논의할 때 송 대표께서 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카드 캐시백 1.2조 원 가량을 네. 이제는 무의미해진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그 방역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1.2조 원 정도를 이제 저는 그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추가할 수 있다고 이제 본 것인데 그것부터가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어떤 쌍무적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 정부 설득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뭐 분명하게 맞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그 아까 고용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국엔 이 사안은 가가지고 당내 협상 주체가 그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하는 그 정신 하에 저희는 8시 그때 한 10분, 20분쯤 저희가 회동이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9시에 바로 우리 원내 지도부랑 만나자고 해가지고요. 이 사안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의 최종 협상안이 뭔지를 도출하자 그래서 도출해낸 겁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100분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바로 가서 우리 지도부랑 이야기한 겁니다. 원내 지도부랑. 예. 그러면 윤희숙 의원 어제 또 조혜진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왕적 대표 또 제왕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아마 이런 공격적인 발언 당내에서 나온 거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당내 소속 의원들에게
어제 만남에 대해서 또 어제 브리핑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약간 양해를 구한다거나 뭐 사과를 하신다거나 설명을 하신다거나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는 뭐 제왕적 리더십이라는 걸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제왕적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차피 협상에 있어가지고는 어제 송영길 대표도 사실 여당과 정부와 완벽하게 협의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 송영길 대표가 한 제안에서 우리 당론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협상안을 제가 마련해가지고 제시를 한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 당에는 두 가지 당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이 하나의 당론이고요. 그리고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하나의 당론인데, 이 두 개의 당론이 사실 거의 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에 가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제가 협상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 원내 지도부나 아니면 원내 의원들과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 당론을 둘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당 의원들 지금도 저랑 전화하고 소통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네. 불가피성도 이야기하면서, 다만 이번에 소통 과정에서 만약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기사가 나가고 그 기사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들이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이 오고,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우리 이준석 대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예. 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대변인에게 7개 항목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 전달하는 상황. 원래는 배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좀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에 대해 가지고 뭐 비난하는 멘트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건 당내 좀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언급하신 분들 중에 제 전화번호 모르고 있는 분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대선이나 이런 과정을 앞두고 분명히 송영길 대표도 그 당의 당수로서 당 내에서 또는 정부와의 협의가 완전히 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단을 한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단을 한 것인데, 그 정도의 그 자유도 또는 그 정도의 공간 없이 어떤 대표 간의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상황은 말 그대로 제가 그러면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지령 수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은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어제 송영길 대표와 텔레비전 토론 한번 합시다, 이 얘기 아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왔던데 뭐 예. 두 분이 얘기하는 동안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뭐 방송사에서 여러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가장 좀 좋은 제안을 고르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고요. 예. 송 대표님도 열려 있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두 대표님 모시고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